이날은 바로 2025 K뮤직 어워즈 시상식.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남자의 이름이 있었다. 김용빈. 카메라가 천천히 무대를 비췄다. MC 신동엽이 봉투를 들고 특유의 긴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2025년 최고의 가수상은 과연 누굴까요? 객석은 숨을 죽였다. 팬들은 손을 꼭 잡고 일부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때 스크린에 한 장의 영상이 비쳤다. 김용빈의 지난 2년간 활동 기록. 그의 노래, 그의 눈물, 그리고 끝없는 무대. 그 순간 관객석 곳곳에서 탄식 같은 감탄이 터져나왔다. 2025년 최고의 가수상은 김용빈 씨입니다. 순간 공연장은 폭발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다. 수많은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그를 중심으로 거대한 빛의 파도가 일었다. 무대 위로 올라선 그는 검은 슈트를 단정히 입고 있었다. 조명 아래서도 눈가가 붉게 빛났다. 손에 쥔 트로피가 미세하게 흔들릴 정도로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객석을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바다 같았다. 슬픔, 기쁨, 그리고 안도. 이 상은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객석이 조용해졌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실히 진심이었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했다. 그는 눈가를 닦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노래를 시작한 지 17년이 됐습니다. 무명 시절엔 제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 상을 받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싸움이었고 가장 고마운 순간입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관중석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좀 잘했지? 스크린에 그의 어머니 사진이 비치자 객석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의 그 한마디 뒤에는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기어 올라온 3년의 시간이 숨겨져 있었다. 2부 추락과 고독 잊혀진 이름의 세월. 시간을 거슬러 2022년. 그해의 김용빈은 한때 잘나갔던 가수로 불렸다. 한때 방송 출연으로 전국을 누비던 그는 갑작스러운 소속사 갈등과 개인사로 인해 모든 무대에서 사라졌다. 음악 프로그램 섭외는 끊겼고 광고 계약은 취소됐다. 그의 이름은 검색 순위에서 점점 사라졌고 팬카페 회원 수도 반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는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를 떠나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벽에는 방음 패널 대신 얇은 담요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엔 오래된 마이크와 노트북 한 대뿐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노래했다. 누군가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업로드한 영상의 댓글 하나가 마음을 찔렀다. 이제 그만해요. 시대가 변했어요. 그 댓글을 본 그는 잠시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절망이 숨어 있었다. 그래, 시대가 변했지.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그는 노트를 펼쳤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노래로 태어났고 노래로 죽는다. 그 문장을 쓴 날, 그는 하루 종일 창문 밖을 바라봤다. 겨울비가 내렸고 도로 위에 불빛들이 번졌다. 그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 같았다. 그날 밤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오랜 친구이자 프로듀서 박준혁이었다. 야, 용빈아, 나랑 다시 해보자. 이번엔 돈이 아니라 진짜 내 얘기를 노래로 만들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터질 것처럼 가슴이 먹먹했다. 준혁아, 진짜 그렇게 해도 될까? 이제 누가 뭐래도 내 무대는 내 거야. 그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래된 연습실을 빌려 낡은 피아노와 녹음기를 두고 밤새 곡을 만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유튜브 조회수는 200회를 넘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노래 속에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인간의 냄새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 한 곡이 완성되었다. 제목은 불꽃처럼. 그는 그 제목을 보고 웃었다. 그래, 타오를 때까지 불타보자. 이 노래가 그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3부, 불꽃처럼 목숨을 건 부활. 2025년 11월, 겨울의 초입. 김용빈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고 하얀 병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차가웠다. 의사는 진단서를 들고 고개를 저었다. 김용빈 씨, 성대에 출혈이 있습니다. 최소 6개월은 발성 금지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른손으로 성대를 짚어보며 무언의 절망을 느꼈다. 그동안의 무리한 연습과 공연, 끝없는 스케줄이 결국 그를 무너뜨린 것이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게 끝이야. 그의 매니저는 울먹였다. 형, 제발 좀 쉬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난 사람이 아니라 가수야. 노래 안 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 전부가 노래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피를 토하더라도 마지막 음을 세상에 남기고 싶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그는 병원 링거 바늘을 꽂은 채 녹음실에 나타났다.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의사조차 그의 고집에 혀를 내둘렀다. 이게 내 마지막 녹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남겨야죠. 그의 목소리는 이미 쉰 상태였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 쉰 목소리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만들어냈다. 불꽃처럼 타오르다 사라져도 좋아. 한순간이라도 내가 진심이었다면. 그 한 소절을 부를 때 스튜디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모두 숨을 멈췄고 프로듀서 박준혁은 눈가를 닦으며 손을 모았다. 그 순간 녹음실의 조명은 마치 하나의 무대 같았다. 죽음과 예술의 경계가 뒤섞이는 찰나 그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그대로 쓰러졌다. 박준혁은 달려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야, 용빈아, 정신 차려.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다 불렀잖아. 그날 녹음된 파일은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공개되었다. 그의 피와 숨, 그리고 진심이 그대로 담긴 노래였다. 며칠 뒤, 불꽃처럼 은 세상에 나왔다. 발매 첫날, 음원 차트 1위. 음악 방송사들은 트로트의 부활이라 외쳤고, 해외 언론까지 그를 K음악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소개했다. SNS에서는 샵 불꽃처럼, 샵 김용빈 챌린지, 샵 진심의 노래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졌다. 팬들은 그의 쉰 목소리에 오히려 더 감동했다. 누군가는 이렇게 썼다. 그의 노래에는 완벽함이 없어요. 대신 진심이 있어요. 그래서 울어요.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날,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0만을 돌파했다. 그가 마지막에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장면. 그건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아픔을 견디며 촬영을 마쳤다. 촬영 감독은 이렇게 회상했다. 마지막 컷을 찍자마자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그가 웃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죠? 이제 제 몫은 다 했어요. 그의 진심은 모든 사람을 울렸다. 그가 고통 속에서 부른 노래는 누군가의 삶을 위로했고 절망했던 청춘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줬다. 불꽃처럼은 그렇게 단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기적이었다. 음악평론가들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의 이름은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방송 출연 요청이 쏟아졌고 그의 얼굴은 다시 포스터에 걸렸다. 길거리, 카페, 지하철, 거리마다 그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정작 그는 그 영광 속에서도 웃지 않았다. 그의 마음 한구석엔 두려움이 자리했다.
혹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그는 팬들에게는 밝은 미소를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면 늘 목을 만지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노래는 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야. 그렇게 그는 또 다른 결단을 내렸다. 끝까지 가자. 마지막 불꽃이라도 내가 스스로 지펴야 해. 그의 결심은 곧 운명이 되었다. 12월, 그는 시상식 무대에 오를 준비를 했다. 누구도 몰랐다. 그 무대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마지막 장면이 될 줄은.